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쏟아지고 수많은 팬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 한 남자가 노래를 마치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이름은 박지현. 어린 시절 PC방 구석에서 가족과 함께 밤을 지새우던 소년이 이제는 연간 40억 원을 벌어들이는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행사비만 회당 2,500만 원에 달하고 월 수입은 약 2억 원. 그야말로 충격적인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눈물과 결단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목포의 아들이라 불리며 힘든 시절을 견뎌낸 그가 어떻게 전국을 뒤흔드는 가수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 속 박지현이 무대 뒤로 걸어나가는 모습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박지현은 KBS 노래가 좋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떨리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객석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단단했고 그 울림은 스튜디오 전체를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폭발적인 환호가 쏟아졌고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작진이 전해준 점수표에는 압도적인 승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4연승을 달성하며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이 환호했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박지현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순간 뒤에는 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사정으로 낯선 땅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덕분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PC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내 식구가 좁은 공간에서 교대로 잠을 자야 했고 손님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이 얼어붙어 제대로 씻을 수 없었고 머리를 아예 밀어버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부모님 일을 도왔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그에게 노래는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미래를 향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도 그는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안정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음악을 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후 그는 더 많은 무대에 도전했고 점점 이름을 알려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선에서 그는 진성의 못난 놈을 불렀고 심사위원 전원에게 최단시간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순간을 지켜본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어떤 심사위원은 눈가가 젖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지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로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별명은 곧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화로 보이스라는 말에는 그의 고향 목포의 불길 같은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점점 널리 알려지고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공연장을 돌며 팬들과 가까이 호흡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와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국을 뒤흔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의 긴장과 감격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미스터트롯 2본선 무대의 공기는 늘 팽팽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참가자들이 조용히 가사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박지현은 모니터 앞에서 계속 노래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짧게 웃으며 오늘은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그의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본 무대에 오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오자 현장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부른 못난 놈은 절절했고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스튜디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동시에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 오라트가 켜졌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질렀고 무대 뒤 대기하던 참가자들까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후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로 보이스라는 별명을 붙이며 그의 목소리를 불길처럼 뜨겁다고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느낀 전율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에게는 더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방송, 녹화와 행사 스케줄이 이어졌고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말을 줄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목이 잠겨서 리허설을 중단해야 했고 소속사 관계자와 의논 끝에 하루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때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며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이 편지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오히려 팬덤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결승전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실력이 뛰어났고 매 라운드마다 새로운 무대 콘셉트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직접 곡 편곡에 참여하고 안무 동작까지 체크했습니다. 무대 의상 피팅에서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날이 찾아왔습니다. 무대 위에 그는 더 이상 신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고음이 터져나왔을 때 객석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그는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대기실에서 그는 스태프들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 같아요. 이 말은 그가 앞으로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지현은 더 이상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행사와 방송 섭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의 삶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의 노래와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그가 왜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무대 위에서 진심을 전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수입 규모와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고 그것이 곧 공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승전 이후 박지현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이 이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줄줄이 잡혔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곳을 오가야 하는 날이 많았고 매니저와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가 얼마나 바쁘고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입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행사비는 회당 약 2,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주말에만 4-5번의 행사에 나가도 한 달에 약 2억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여기에 미스터트롯 이후 고정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 출연료가 더해졌습니다. 미스터롯도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에서 활약하며 연간 수억 원의 안정적인 방송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광고 계약입니다. 종근당건강, 오렌푸드 아웃도어 브랜드 등 굵직한 기업들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한 건당 수억 원대의 모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음원 스트리밍과 앨범 판매 수익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의 연간 총 수입은 25억에서 40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과 소속사 정산을 제하고도 순수입이 8억에서 15억 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년 전 PC방 구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변화입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 환갑을 맞아 제네시스 GV80을 선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차를 직접 전달하며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하던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효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부모님께 서울에 집을 사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경기도에 펜션을 지어 드리겠다는 계획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현의 진정성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부와 명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덤 엔돌핀은 그의 이름으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수해 복구 성금 3천만 원, 산불 피해 돕기 6천만 원 이상 기부. 박지현 생일에는 병원에 1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고향 무안군에도 고향 사랑기부제를 통해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선행은 박지현을 효심과 긍정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통해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가진 가수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박지현은 화려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소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더 큰 콘서트와 해외 활동이 예고되었고 팬덤은 그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히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차세대 트로트 거물로 이끄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지현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여전히 묵묵히 연습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 무대마다 초심을 되새기며 노래를 부릅니다. 목포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가족과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보다 용달차가 더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그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인기와 재산이 늘어도 현실적이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성공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효심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현대판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팬덤과 함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박지현의 이야기는 한 소년이 어떻게 40억 원을 버는 스타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남겨주세요.